전 여자친구에게서 1,000만 원을 빌렸습니다. 전 여자친구는 당시 연상에 직장에 다니고 있었고 저는 대학생이라 아르바이트를 해가면서 조금씩 돈을 갚아나가고 있었는데요. 그런데 코로나19 때문에 아르바이트도 못하게 되었고 당장 돈을 갚아줄 수가 없어서 저는 전 여자친구에게 사정을 하며 시간을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. 그러던 어느 날 주변의 지인들과 심지어 부모님에게서도 연락이 왔는데요. 전 여자친구가 주변의 지인과 부모님께 문자를 보내 제가 돈을 갚지 않는다며 험담을 잔뜩 늘어놓은 것입니다. 결국 그 돈은 부모님께서 대신 갚아주셨고 저는 전 여자친구의 돈을 떼어먹은 빚쟁이로 주변에 낙인이 찍혀버렸는데요. 아무리 생각해도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데 전 여자친구를 명예훼손으로 고발할 수 있을까요? 이런 사연이 접수가 되었군요. 변호사님, 상담자님 사연 어떻게 보셨나요? 네, 뭐 어쨌든 전 여자친구분이 이제 채권자의 지위에 있으신 건 맞는데요. 그 채권자의 지위치고는 조금 너무 과했던 거 아닌가 좀 그런 생각도 듭니다. 네. 지금 상담자가 돈을 갚지 않는다고 이제 상담자님의 지인과 부모들에게 바로 알린 거죠. 이런 행동 문제 없나요? 어떤 문제가 될 만한 그런 소지가 있을까요? 네, 우선은 뭐 우리 상담자님도 말씀 주셨지만 아무리 채권자라 하더라도 그런 채권 채무 관계를 이제 공공연히 알린다던가 하면 이건 분명히 이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고요. 또 그 채권추심법이라는 좀 특별법이 있습니다. 네. 그런 채권자들이 추심을 할 때 이제 좀 소위 무자비한 그런 추심을 좀 방지하기 위한 그런 법률인데요. 그 중에서 이제 관계인에 대한 연락금지라는 규정이 있습니다. 그 내용이 뭐냐면 채권 추심자는 채권 추심을 위해 채무자의 소재,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와 관련하여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, 글, 음향, 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. 라고 안 된다 하는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. 이걸 좀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채무자가 연락이 안 돼요. 아예 이제 연락을 안 받고 잠수를 탄다든지 그러면 이 사례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께 뭐 연락처 정도가 어떻게 됩니까 정도 물어보는 것까지는 채권자로서의 권리를 이제 존중을 해주는데 그거를 넘어서서 이제 뭐 당신의 아드님이 나한테 돈을 얼마 빌렸는데 이 돈을 뭐 제대로 갚지도 않고 지금 뭐 이렇게 뭐 잠수를 타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나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. 이런 사실들을 알리거나 또 그 방문하거나 해서 또 뭐 일종의 협박 같은 걸 하거나 이러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. 이게 좀 의미가 있는 게 아무리 이제 채권자로서 물론 이제 전 여자친구분도 돈을 받으셔야 되는 사정은 이해를 하지만 이제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불법적인 방송을 통해서 특히 이제 이런 개인 간의 관계가 아니더라도 아니면 뭐 어떤 사채업자나 이런 분들이 좀 더 이제 과격한 방법을 통해서 추심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별도로 좀 아무리 개인의 권리라도 좀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고요. 그래서 이런 이제 관계인에 대한 연락금지 규정을 이제 위반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. 변호사님, 이제 상담자님이 좀 간곡하게 이렇게 알리지 말아달라 부탁을 하셨음에도 지인과 부모에게 연락을 돌리게 된 거잖아요. 앞서 이제 명예훼손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좀 더 해주시죠. 네. 그래서 명예훼손죄에 대해서도 자주 문의가 오시는데요. 그렇죠.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뭐 사실관계는 어떤 허위 사실, 뭐 완전히 이제 지금처럼 이제 명확한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날조된 사실도 있는데 이런 사실이더라도 절대 이제 이걸 공공연하게 누구한테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죄가 될 수가 있습니다. 아무리 채무자를 하더라도 이게 알려질 그런 그 상황까지는 안 오도록 해야 되는데요. 그래서 그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공연성입니다. 그래서 개인이 아니더라 하더라도 어떤 불특정 다수, 지금 보면 지금 뭐 부모님도 부모님이지만 아까 보면 지인들한테도 알렸다고 했으니까 이러면 이제 공연성이 충분히 성립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그 특정한 어떤 이런 채무 관계를 공공연하게 어떤 뭐 인터넷이든 요즘 여러 가지 정보 수단들이 있는데 이런 데 알리게 되면 이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게 됩니다. 또 변호사님 한편으로는 어쨌든 전 여자친구 간에 돈을 갚지 않은 행동도 사실 문제는 되는 거겠죠? 네. 이런 경우도 사실 굉장히 많은데요. 최근에 뭐 제가 상담했던 사례에서도 이런 게 있었고 그 여자친구 돈을 이제 어느 정도 빌린 다음에 이걸 상담기간 안 갚고 뭐 잠수를 탄다든지 할 경우 일종의 이제 사기죄도 성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제가 진행했던 사례 중에 실제로 이제 사기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도 있었는데요. 이럴 때 이제 대여금 사기가 되는데 대여금 사기의 중요한 성립 요소로는 이제 갚을 상환할 능력이 없고 또 의사가 없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사안 같은 경우에 지금 구체적으로 그런 이제 부분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진 않은데 우리 상담자 분께서 예를 들어 능력 어떤 1,0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상당히 큰 금액인데
이걸 제대로 갚을 만한 능력이 안 되고 또 전체적으로 이걸 갚을 때 어떤 대화 내용이나 이런 거 봤을 때도 그 전혀 갚을 의사가 없어 보인다. 이럴 경우에는 전 여자친구분이 사기죄로 고소를 할 경우에 그 경우에 따라서는 형법상 사기죄가 그 성립을 할 수도 있습니다. 변호사님, 사실 우리가 친구나 가족들과 돈 거래 유의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네. 특히 가까운 이와의 돈 거래 주의할 점 뭐가 있을까요? 네, 좀 전에 그 설명 들었듯이 아무래도 이제 그 요즘에 뭐 남녀 관계든 뭐 친구 관계든 이런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자꾸 대여금 관련 사안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. 그리고서 그 사심처럼 과도한 이제 채권 추심, 이게 뭐 거의 명예훼손에 달하는 채권 추심도 문제가 되지만 그 저는 오히려 이제 갚을 의사도 없고 또 능력도 안 되는데 무조건 이제 돈을 빌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뒤탈이 생기는 이런 경우를 미연에 좀 방지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그래서 돈을 빌리시는 분이나 또 돈을 빌려주시는 분이나 실제로 정말 상환 능력이 있는지 그리고 정말 갚을 의사가 있는지 이런 부분은 사전에 좀 미리 확인을 하시고 아무리 뭐 연인이든 가족이든 이런 부분은 법적으로 나중에 서로 문제가 되면 정말 그걸로 이제 인연이 굉장히 좀 끝나거나 아니면 정말 더 안 좋아지는 경우가 있으니까요. 이런 부분 좀 미연에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마지막으로 상담자님을 위한 조언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. 네, 일단은 뭐 당장에 그 전 여자친구분을 고소하거나 이런 부분보다는 저는 현실적인 좀 해결책을 드리고 싶은데요. 일단 연락이 되신다고 하면 뭐 최소한 좀 합의점을 찾아보시는 게 명예훼손이라는 어떤 감정적인 문제가 굉장히 많이 개입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로 이제 좀 감정적으로 많이 지금 닫혀 있는 그 상처를 많이 입으신 것 같아요. 네네. 여자친구분도 사실 마찬가지일 것 그렇죠. 같고요. 그러면 이 부분 좀 서로 잘 얘기를 해보셔서 이제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되기 전에 좀 합의점을 찾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아무쪼록 좀 대화를 통해 일단 좀 원만하게 사건이 해결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.